안녕하세요. 대의원 멘토 김정재입니다. 오늘 알아볼 기업은 바로 이 꿈비라는 기업인데요. 이 꿈비라는 기업은 엔젤 산업은 물론 이 저출산 테마까지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. 이 꿈비의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될지 알아보며 오늘 알아볼 내용은 이 정치 테마주로 엮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저출산 문제 굉장히 심각하죠. 이 저출산은 심각한 이 사회적 이슈로서 끊임없이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 함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이 돈을 벌기 위해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이 바쁜 직장 속에서 힘든 일을 이겨내고 계시느라 실상 다양하고 이 중요한 정보들을 놓치기가 일상이실 겁니다. 약간 제 견해도 덧붙여서 또 여러분들의 이런 성공적인 투자가 되기를 기원하며 제가 이 꿈비를 24시간 기자 정신으로 조사하고 있으니 저희 대기업과 함께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. 바로 이 꿈비에 대해 알아보면 2024년 이 4월 10일에 바로 이 국회의원 선거가 있죠. 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 테마줄의 움직임이 상당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이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이 등락률이 굉장히 심하잖아요. 엄청 심하게 올라갈 때도 있고 또 엄청 심하게 떨어질 때가 있고.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또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게 이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 이 공약 하나하나에 또 주가가 뭐 어떤 산업에 그런 주가 어떤 산업 뭐 예를 들어 뭐 휴대폰 산업 뭐 아니면 뭐 통신 산업 이런 공약 하나하나가 굉장히 예민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왜 이 꿈비라는 기업이 정치 테마주로 엮일 가능성이 있냐? 그 전에 이 저출산에 관한 이런 이슈를 우리가 한번 보자면 굉장히 심각하죠. 2024년 이 저출산의 지금 예상 수치는 0.6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는데 2023년에는 0.7%로 전망이 되었으며 이 0.1%가 떨어진 이 수치를 보면 굉장히 지금 현재 이 인구 감소가 심각한 문제다. 한국 좀 큰일 났다라는 거 우리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 또한 굉장히 속상하고 아쉬운 일인데요. 왜냐면 이 길에 애기들이 보여야 또 이쁘기도 하고 또 사랑스럽기도 한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현재 이 여유 없는 삶을 살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 문제가 계속 집중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. 다시 이슈로 넘어가면 이 국가 소멸로 인해 이 저출산을 많은 기업들이 현재 해결하려고 준비를 또 하고 있고 이 저번 시간에 이 학생 이야기 말씀드렸죠. 이 30만 명밖에 안 된다. 무슨 일이냐? 이 서울에서도 이 안에 미치지도 못하는 수치인데 굉장히 심각하다. 인구 문제 또 논란이 되고 있고 또 이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충북에서도 반값 아파트 지원 등 이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저출산으로 인해 현재 이 어린이집들 또한 굉장히 힘들어지면서 이 지원금을 늘리겠다라는 것을 보아 이 저출산 이슈는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고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이런 이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 꿈비가 정치 테마주로 엮일 가능성이 큰 게 바로 이 공약 때문인데요.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. 뭐 예를 들어서 뭐 KT, SKT, 또 LGU 플러스가 있겠죠. 예시입니다. 이 굉장히 또 예민하잖아요. 이 공약 같은 경우 막 알테폰 출시하면서 우리가 뭐 통신비를 더 낮추겠다, 이 서민들을 더 좋아지게 하겠다 이러면서 이 기업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이 가는 것처럼 이런 공약 등을 통해서 이 저출산 공약 등을 통해서 꿈비가 또 우리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우리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보시는 것처럼 이 국민의힘이 총선 1호 공약으로 이 저출산 해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내놓겠다라고 나왔는데 그러면 이 국민의힘 이 반대파가 어디죠? 바로 이 민주당이죠. 민주당에서도 이 저출산 혜택에 관한 이 이슈가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. 바로 이 저출산 문제로 끊임없이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. 그래서 꿈비가 그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걱정되는 요소가 꿈비가 정치 테마주로 엮여요. 꿈비가 정치 테마주로 엮이면 정치가 끝나고 난 뒤에 재료 소멸로 끝나는 거 아니야? 이런 걱정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꿈비가 엔젤 산업이기도 하고 이 저출산 관련 이런 테마주이기도 하잖아요. 근데 저출산으로 이 꿈비의 주가가 뜨는 이유가 저출산 혜택에 대해 이슈를 내놓을 때마다 이 꿈비의 이 기업 실적이 올라갈 기대감, 향후 더 나아질 기대감으로 인해 올라가는 겁니다.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 출산율 지금 현재 0.6% 2024년
0.6%를 전망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수치를 넘어서 뭐 0.8, 뭐 1%까지 간다면 이 꿈비의 기업 실적 또한 기대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해 뭐 정치 소멸로 인해 정치 재료 소멸로 인해 우리가 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잠시만요. 이 주가도 현재 보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추세가 여기 보시면 파동 눌림을 두 번 줘서 쌍봉이 나왔죠. 그리고 이 흐름이 굉장히 이 상승 추세, 완만한 추세로 흐름이 좋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. 또 여기 보시면 이 상승 추세에서 이 골든 크로스 형성까지 이 중기가 장기 이평선을 넘어서면서 힘 또한 굉장히 좋았죠. 이 부분에서 우리는 사실 예고되었다. 여기서 우리가 좀 스윙으로 관점으로 좀 들어갔으면 여기쯤에서 우리가 또 큰 수익을 볼 수 있었다는 거 우리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참고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런 추세, 이 상승 추세에서 나오는 이런 골든 크로스를 얘기하는 겁니다. 골든 크로스 같은 경우도 이 장기에서 중기가 장기를 돌파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하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배열 또한 굉장히 이쁘게 정배열 추세로 흘러가고 있고 또 이 지금 현재 이 완만하게 올라가는 걸 보아 향후 우리가 올라갈 그림은 더 남아있지 않을까. 왜냐하면 이슈는 끊임없이 나올 테고 그리고 이 저출산에 관한 이 굉장히 큰 사회적 이슈니까 우리가 좀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. 오늘 같은 시장은 바로 이 AI 시장이 주목이 되면서 이 AI랑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쪽으로 흘러갔는데 메타버스 쪽으로 거래 대금이 흘러가다 보니까 이 꿈비 같은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는 게 좀 어렵지 않았을까?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염두하셔야 됩니다. 만약에 다른 기업들의 좀 약간 뭐라 해야 될까? 좀 약간 저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꿈비가 추후 이 저출산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 또 올라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그런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. 이 부분은 다 제 견해이니까 그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보시면 여기 가까이서 보시면 21선이 한번 받쳐줬고 또 여기서 한 번 더 지지를 해주고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제 관점으로 봤을 때는 21선을 좀 지지선으로 잡고 우리가 좀 더 버텨볼래 하면 저 같았으면 11,000원에 좀 약간 지지 라인을 잡지 않았을까. 만약에 21선을 이탈을 해도 그랬을 것 같고 추후 일단 14,000원, 14,000원 부근을 우리가 다시 뚫어내면서 이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번 주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음 주, 다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좀 길게 봐도 된다라는 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부분은 다 제 관점이니까 그저 여러분들의 이 투자에 있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출산은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하면 좋다입니다. 이상 이 꿈비에 대해 알아본 여러분들의 멘토 김정지였습니다. 제가 좀 감기에 걸리고 몸살이 좀 심해가지고 정신이 좀 없는데 그래서 좀 말도 빨라지고 약간 똑같은 말을 많이 반복한 것 같습니다. 항상 이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 여러분들 건강이 우선이니까 이 주식으로 큰 수익도 중요하지만 항상 무엇보다 건강이 제일 우선순위인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영상 소중한 시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.